제19대 대한노인의 회장 취임식에 앞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중근 회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 의원그룹 1억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기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신 덕분에 큰 이슈가 되었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고 2012년도부터 대한노인의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2017년도에 제17대 대한노인의 회장으로서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 기자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한 이중근 회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간담회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권혜원입니다. 노인회장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회의 회장 자리 자체가 권위적인 자리인지 봉사해야 할 자리인지 대한민국의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봉사를 해야 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전적으로 노인회는 생계형이 되거나 권위형이 아닌 기여를 해야 할 텐데 노인의 안전과 발전은 바로 노인의 발전은 바로 국가 장래적, 즉 노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장대하다고 생각해서 노인회장을 전에 제가 한번 하다가 임기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해서라도 노인다운 위치를 확보하고 노인다우게 후손들을 생각해서 단체로 육성되고 국가에 기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노인회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진호입니다. 노인회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받는 노인이 되려면 노인 숫자를 적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 노인인데 2050년에 2천만 노인을 예정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노인 수를 좀 줄여서 관리해서 노인을 보호하기에 힘이 덜 들게 하고 노인이 노인답게 대우받기 위해서 숫자를 좀 줄여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스타임즈 박선엽 대기자입니다. 우리 이중근 회장께서는 6.25 전쟁 1192일이라는 책을 써서 올 7월 12일 영화화되기까지 됐습니다. 이 책은 윈스턴 처칠의 제2차 대전사와 비견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강이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이 곧 도착합니다만은 문화부흥기를 맞이해서 이중근 회장이 19대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이 일이 대한노인 2천만 회원들에게도 자부심이 되지만은 대한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근 회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1,000만 회원을 아울 수 있는 메시지를 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노인의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지금 대한노인의 회원이 350만입니다. 2천만으로 아우르는 좋은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1,000만 노인이 다 노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곧 2천만이 되어지게 노인이 됐다가는 기존 노인 자체가 대우를 못 받고 또한 생산직에 종사할 사람들이 그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은 상호 불편한 관계가 성립될 우려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은 노인답게 연영과 그 보습을 관리하시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대안을 세워서 적절하게 노인을 제대로 모셔서 사회적으로 원만하도록 대안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시스의 이현희 기자입니다. 그 법정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잘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왔던 그 연령대는 70세나 73세 정도였는데 이번에 75세로 더 높여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수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함께 다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술적인 근거는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유추하건대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면은 현재의 노인은 1년씩 연장해 가니까 노인은 그대로 노인으로 갈 것이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대로 올라오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6세에서 75세까지 10년간은 바로 노인으로 들어간 숫자가 많으니까 생산직에 잔류케 해서 소위 피크 임금제로 정년의 피크 임금제로해서 거기서 이제 한 해가 지나면은 40% 정도로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돼가지고 66세 40% 돼서 75세까지 10년 동안에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맨 끝에도 20% 정도는 받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흔히 전철을 무료로 뭐를 무료로 하는 것이 75세까지는 생산직에 참여하는 시기에서 그 연금이나 기타 모든 문제를 같이 적용케 하고 76세부터 정식 노인으로 그래서 희망사항은 90세 정도가 노인이고 90세 이상은 상노인이다. 그러면 65세에서 75세 정도는 노노케 소위 노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노인의 준비 단계에서 노인 시대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19대 대한노인의 중앙회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셨는데요. 이는 회장님께서 제시한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 조약이라는 그림에 노인의 회원들께서 크게 공감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4가지를 공약하셨습니다. 공약이 구체적이어서 현 상황도 반영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를 구상하신 배경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노인회가 절실하게 국가 사회를 봉사는 아니어도 노인다운 모습은 꼭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른이 아니라 집에서도 전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에게 모범적인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전에 했던 것을 못했던 걸 생각했고 하고 싶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약속한 몇 가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취임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출산장려금 제도라든지 정부가 나서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국가적인 보건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항상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정책의 하나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웰다잉 정책의 하나로 집에서 임종할 수 있는 권리, 즉 재가 임종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 임종 제도를 추진하시려면 돌봄 인력이 충분해야 할 텐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종은 제도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애초에 고래로 우리가 해온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근래에 요양원으로 많이 어른들이 가시게 되는데 가시고 싶은 노인도 있지만은 보내진 노인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여건이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사건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풍선 현상으로 요양원에서 들어간 비용이나 재가 비용은 마찬가지일 테니까 병행해서 요양원에서도 하시지만 집에서도 보호할 사람이 있으면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집에서도 돌아가시게 하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런 게 어떤가 생각해서 그 중에 여건상 돌볼 사람이 없거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재가 임종도 같이 병행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스원 무준혁 기자라고 합니다. 올 초에는 출산 정려금 제도도 발표를 하셨는데 저출생과 고령화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늦게 좀 접학을 좀 했는데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는 반드시 내국인이 원칙이지. 그럴 때 거기에 국가안전보장은 군인이고 질서유지는 경찰입니다. 그 두 요원이 근본적으로 출생이 돼야 20년 후에 지금은 그렇다고 20년 후에 징병제가 됐건 모병제가 됐건 인원이 근본이 있어야 내국방을 할 거 아니야. 질서유지가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 대단히 급하다. 지금 빨리 추진해도 20년간 자라야 그들이 징집이나 모병이 될 텐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노인 복지 문제는 우리 헌법 34조 35조 1항에 보면은 국민이 기초복지에 관한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 질서가 깨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5천만 중에서 2천만 노인이 되어버린다면은 나머지 3천만 중에서 1,000만이 어린이고 충추 인력이 2천만이 노인 2천만을 모셔버리면 생산 인구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걸 큰 일이 되겠다 생각해서 딴에는 그 해외에서 뭐 간호사가 아니어도 간호조무사 정도라도 많이 좀 수입해서 그와 같은 그 노인 복지를 대체하고 여기 있는 기존 인력은 생산이 그대로 종사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데일리 김하른 기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를 신설을 제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인구부 역할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생 자체가 출생을 관리하자 그런 얘기인데 출생 장려와 현재 청소년 가족 불안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복지를 대비해서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인구부로서 현재 인원을 관리해도 중요하지만은 장차 인구를 기획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인구에 대한 치중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구 걱정을 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국가고 사회고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를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그렇게도 관리하는 제도로서 인구부 기능을 관리했으면 있어서 인구부가 반드시 국민 관리를 숫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저 MBN 김민수 기자인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던 66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에 임금 피크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초반에는 40%의 임금, 끝부분에는 20%의 임금을 주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들어주셨던 이 예시가 부영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로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산출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바로 물러나면 400만 원을 지불하고 500만 원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지불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맨 끝에 20%가 되면 1,000만 원,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짜리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하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산술적으로 받아야 그 지하철이고 뭐 가능하지 않느냐, 생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가셔서 회사의 직원을 그대로 대우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그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라인 조직에 들어가서 길티 조직에 들어가면 혼란이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대로 올라오고 피크 모임 기준해서 할인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위원회 조직이나 고문 자문 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10년을 관리하면은 노인들도 침해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이를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부터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아까 수산장려 같은 경우는 뭐 50조 정도 비용으로 관리비로 쓰이고 있고 노인도 3, 40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 자체를 직접비로 처리하면은 그 10년을 문의 없이 처리할 것 같은 그런 셈법이 나왔으면 했습니다만 그 정부의 질문까지는 안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관리비가 직접비로 처리하면 그 정도 비용은 가능하겠다 해서 해봤고 회사에서 그게 시행이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하고 잘 협조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 TV조선 고이동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선 질문들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이제 상향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80이 넘으신 나이시고 60대, 70대를 거쳐 오셨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보시기에 65세는 아직 청년이다, 75세 정도는 돼야 노인인 것 같다거나 한번 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노인인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5세 노인이라고 하면 보니 나 노인이나 하는 분은 현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아직도 그래도 기력도 그렇고 뭐 통찰력도 그렇고 나 그만한데 벌써 노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제안 자체를 전제를 표시 안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한해서 나 그만 쉬겠다 하면 그건 얘기할 것이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만 저는 어쩌다가 약간의 건강과 이렇게 체력을 주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크 임금의 기초임금으로 40% 끝에 75세도 20%가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지 몰라도 그것들이 필요하면 사회적 분배 과정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정년 이후에 소위 완전 노인이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분배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75세 정도는 돼야 노인일 것 같아서 혼자 그렇게 점쳐봤습니다. 혹시 잘못됐더라도 같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양을 갖추고 뭐 이해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현재 1,000만이 제가 제안한 대로 해도 1,000만으로 밀려갑니다. 그 노인들이 자체가 노인이 아닌 걸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2050년에 2,000만 얘기하는 것을 제 산술로는 한 1,200만이나 300만 그 정도까지 노인으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현재 50세에서 60세 그 사이가 제일 그 출생률이 높은 나이입니다. 50에 60 사이가 연 100만 정도를 그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30만, 40만, 지금 20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제 노인이 될 시기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80세, 70세 된 사람들이 현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여러분 눈에는 혹시 좀 빌비는 꼰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과 여러분 사이가 그 노인답게 참 어른다운 자세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분들의 공을 조금은 생각해서 잘 좀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답게 물러가고
여러분이 여러분들 그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제가 해외에도 돌아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38선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못지않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6.25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든 우리들의 나이입니다만 여러분은 앞으로 휴전선을 안고 있으면서도 세계 못지않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잘 유지, 건국,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발전시켜주십시오. 이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 기자간담회를 마치고요. 우리 오늘 취임식 하시는 회장님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재경 경상북도연합회 회장께서 노인 강령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의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의 사회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둘, 우리는 경로 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셋,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뜻을 같이 하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취임식의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내빈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호성 시민사회 비서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대신해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님을 대신해서 이길 제1차관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께서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고정 의장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중근 회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55년간의 약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약사 보고는 이건실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한노인의 55년의 약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69년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발족하여 1970년 문화공보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1997년 제1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4회 기념일로부터 대한노인의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81년 노인문제연구소를 발족하여 82년 노년에 관한 세계회의에 참석하였고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성토대회 및 결의문 채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992년 6월 12일 노령수당 지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령수당 제도가 1991년 시작되어 오늘의 기초연금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대한노인회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4년 8월 노인 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금의 취업지원센터를 발전되어 노인 일자리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1일 경로당 총괄본부를 설치하여 노인 여가 시설에 힘쓰고 있으며 2008년 10월 해외 이주 총연합회 설치 후 영국 등 총 20개의 해외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노인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연간 3만 8천 명의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대한노인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어서 2012년 대한노인의 노인지원재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대한노인의 노인 전문 교육원인 우정연수원을 개관하여 전국 경로당 회장 및 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2024년 8월 27일 19대 대한노인회장의 이중근 회장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의 약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천만 노인회를 대표하는 노인회 회장에 취임합니다. 대한노인회 19대 이중근 회장의 취임식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취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9대 노인회장을 맡게 된 이중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님, 오세훈 특별시장님,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또한 나경원 의원님,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님, 최호정 서울특별시 의장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연구단 예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연합회장님, 지회장님, 사무처장님, 관계자 회원 여러분, 대한노인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한 번 더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헌법 제34조와 35조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 명 중 20세 이하 1,000만 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증 인구 2천만 명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 인구가 없게 되겠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의 명의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에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본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금 등 노인 부양을 위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슬슬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안으로 요양원이 지원되는 예산비 제도를 제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을 병행해서 노인들이 집에서 살아가는 가닥에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간호대학을 설립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외국의 간호 조무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노인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의 정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노인의 회관을 건립해서 노인의 봉사자들에게 적정한 지원으로 대한노인의 운영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어르신 노인 여러분,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하신 내빈 몇 분의 축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 그 어느 총리보다도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노인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이중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영그룹을 이끌어오신 이 회장님은 파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큰 감동을 안겨주신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지금까지 교육,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 1조 1천억 원이 넘는 기부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한 직원들에게 각각 1억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에 교육시설을 기증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작은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대한노인회가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1969년 대한노인회가 출범할 당시 대한민국은 수출 6억 2천만 달러, 국민소득 221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6,326억 달러, 국민소득 33,745달러를 기록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노인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습니다.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추어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법이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와 식사, 의료, 간병 등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중근 회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으로 정부의 노인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중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대한노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대한노인회 회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대신해서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한동훈 당대표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찾아뵙고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9대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위대한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노인회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께서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 중심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계시기에 국민의힘은 그 공로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어르신을 대표하는 단체로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이 존경받고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곧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내년 노인 예산을 올해보다 7.2% 늘려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한 만큼 저희가 예산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심만을 따르는 정당입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서 전해주시는 지혜와 경륜 그리고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모두 귀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중근 회장님께서 이끄는 새로운 대한노인의 건성을 기원하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드려야 되지만 국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축사를 대독하게 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여러 명이지만 그래도 제가 자청해서 오늘 꼭 제가 대독하고 싶다라고 해서 본 것은 이중근 회장님 제가 특별히 정말 존경하고 우리 대한노인의 어르신들께 제가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제19대 대한노인의 이중근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노인회는 오랜 세월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꾸준히 봉사활동도 해주시며 모든 세대에게 비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주신 대한노인의 회원 여러분과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결과물입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지혜가 사회 곳곳에 다른 세대의 삶에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을 비롯한 복지정책 제반에도 꾸준히 힘을 쏟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중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시정 발전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을 대표하는 이중근 대한노인의 신임 회장님 취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중근 회장님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시면서 취임하셨습니다. 다시금 대한노인의 수장으로 복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취임 과정에서 내놓으신 공약도 제가 아주 유심히 봤는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진일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서 또 서울시도 열심히 들어와서 공약하신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뵙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탁월한 경륜과 지혜는 앞으로 4년간 대한노인을 이끌시면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덕수 총리님과 각 시도 연합회 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노인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대한노인에는 280만 회원이 소속된 대한민국 최대의 어르신 단체입니다.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북서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르신 복지 정책은 단순한 사회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꿈은 건강 장수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지금 뉴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연세 들어가시면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걸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막 발표하고 띄우는 길입니다. 이렇게 연세 드시면서 점점 더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연세 들어가시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시면서 후세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한노인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에 걸맞으신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대한노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정근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오선 의원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와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을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중근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중근 회장님께서는 아까 한덕수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제 분야에 있어서 국내외를 넘나드시면서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이제 대한노인회를 이끄시면서 두 번째 이끄시는 건데 앞으로 또 대한노인회의 위상을 더 높여주시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오늘 저는 누구를 대신해서 온 게 아니라 혼자 왔는데요. 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1천만 시대에 노인 시대에 300만 회원이십니다. 저는 대한노인회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한노인회를 위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중근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중근 회장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일찍이 인식하시고 이제 부영그룹에서 우리 사원들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시는 그러한 정책을 펴시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1억 원을 주시는 그런 저출산 정책부터 이제는 고령화 문제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이유로 19대 노인회장에 취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취임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취임사가 또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년 연장은 물론이고 또한 이 노인들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바로 간병 서비스를 어떻게 좋은 간병 서비스,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값싸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있어서 간병 서비스라든지 또는 육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중근 회장님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간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중근 회장님과 함께 여기 계신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장님들 더 큰 역할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저는 노인 복지에 있어서 또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모든 이야기에 또 가장 기초 단위는 바로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느냐가 우리의 노인들의 복지, 건강,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19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요. 경로당에 안마의자 하나씩 보내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한노인의 무궁한 번영이 바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시정과 어르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중근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데요. 아마 어르신들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잘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가까이에서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기에 서울시의회 의장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께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어르신 정책에 대해서 어르신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의회도 어르신들 일이라면 한 1원도 삭감하지 않고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잘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정말 감사하게 저희 잘 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주신 이 나라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더 공감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근 회장님 정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뵀는데 사람들이 누구 부러워하면 그거는 지는 거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기사 보면서 부러워했던 건 이중근 회장님 고향분들, 이중근 회장님 회사분들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마도 대한노인회 여러분들께서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이끄는 대한노인회에 계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노인회에서 활동하게 되실 거라고 믿고 서울시 의회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강하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사정상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대표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왕국 상원의회 훈센 상원의장께서 축전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전 총리이신 보아손 부파완님의 축전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 을 김미애 국회의원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말씀을 듣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취임하신 이중근 회장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은 전국 연합회장과 시군구 지회장을 대표해서 이경자 인천광역시 연수지구 회장께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직원을 대표해서 이경란 과장님이 또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설위원회 사설회장을 하고 있는 김두봉입니다. 왜 사설이 됐는지 하면은 제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단임 후보로 전라북도제랑 됐는데 무엇이 잘못했다고 제가 선거 무효 판정을 받아 죽으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설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게 중요한 장소에 건배 제의를 내주신 이중근 회장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 와보니까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 복지부 차관님 집 가셨습니까?
그제는 복지부 차관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 대한노인이 각종 행사를 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하셔서 이준근 회장 취임을 축하해 주는 걸 보고 우리 노인이가 그만큼 이상이 격상됐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노인들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10대 경제 다양국으로 맹은 우리는 원로이십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막을 것도 없거니와 우리 노인의 발전 그리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